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파월 의장의 발언에 환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책금리 인하 기조를 드러낸 파월 의장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모두 급등이 시현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아이비들에선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번 실적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과거 변동성이 확대됐던 사례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복귀부터 함께 진행해 보시죠. 자, 금요일장 양시장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보합 마감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날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장에서는 빅테크 종목들의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힘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SK하이닉스 3% 정도 밀렸고요. 또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경계감도 짙게 나타나기도 했죠. 관망 모드가 시현되면서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이 쉬고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띤 섹터가 상대강도 강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죠. 코스닥은 바이오 쪽이 힘을 내줬습니다. FDA 기대를 반영하면서 알테오젠 등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시현했고요. 테슬라 화재 보도 이슈, 그래서 미국의 교통조사국이 조사한다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2차 전지단의 심리 위축을 가져왔고요. 배터리 화재 포비아 극복 테마는 이날 또 거래가 실리면서 특정 종목들의 급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 센티를 살짝 위축시켰던 개별 종목 뉴스로는 중앙 첨단 소재 이슈가 있었죠. 시세 조정 혐의로 압수수색 얘기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일단 회사 측의 이제 해명을 보니 회사의 주가 조작이 아니라 외부인의 일이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낙폭을 마이너스 8%에서 줄여서 약보합까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중앙첨단 소재가 급락해서 낙폭을 줄이자 엔캠도 낙폭을 축소하며 거래를 마쳤네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조금 많았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자,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 기대감을 반영한 섹터가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꼽아본다면 건설 섹터요. 금리 인하와 업황 개선 기대감, 9월에 이제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법안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내놨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7.7% 이날 급등이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저희 시간 개장 전 성공 전략 공략주이기도 했었는데 그 뒤로 정말 꾸준하게 시세를 내기도 했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을 기록하는 시세를 최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실린 양봉의 의미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야 한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죠. 보시면 거래가 실린 양봉이 잦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최근에 금융 쪽이 전반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선두에서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주환원, 밸류업 지수 이벤트가 9월에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맞물려서 메리츠 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이런 금융과 지주사들의 강세 있었고요. 원화 강세 수혜 섹터로 통신, 유틸리티 요즘 함께 가고 있는 분위기죠. 경기 방어적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림을 볼 때마다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건설과 통신, 유틸리티, 지주, 금융을 제외하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강했죠. 금리 인하가 기저에 깔리고 FDA 모멘텀이 속속 더해지면서 K세론을 극복하고 유한양행이 결국 10%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날은 좋았는데요. 심리적인 위축이 발생할 만한 뉴스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펩트론과 이오플로우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섹터로는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흔들리는 심리가 오히려 안정감 있는 종목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알테오젠, 오스코텍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앞서 유한양행도 급등이 있었고요. 알테오젠도 9% 상승, 최근에 횡보하면서 힘을 조금 응축하고 있다가 이날 결국엔 급등 흐름을 나타냈죠. 자, 유한양행 가니까 오스코텍도 따라갑니다. 12% 상승세, 렉나자 외에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유한양행의 의지가 제약바이오 전반에 좀 센티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알테가 가니까 제2의 알테오젠을 꿈꾸는 종목들도 강했어요. ABL바이오 5.7%, 리가켄바이오도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5%의 상승 탄력 보여줬죠. 그 밖에도 비만 당뇨 쪽에서도 DXVX가 이날은 특허 출원 관련한 뉴스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펩트론도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으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DXVX 말고도 D&D 파마텍이라던가 비만 당뇨 치료제 종목도 괜찮았고요. GI 이노베이션도 상승 탄력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에서 이날은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센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순환하면서 제약바이오에선 센티가 머무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긍정의 시각이 머무는 흐름입니다. 알테오젠으로 갔다가 비만 당뇨로 갔다가 혹은 생물보안법 이슈로 ST팜 등이 갔다가 실적 이슈로 삼바셀트, 알테오근, SK바이오팜이 가던가요. SK바이오팜도 실적 내놓고 나서 엑스코프리에 대한 기대감 속에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FDA 모멘텀을 안고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시현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밑에서 지지해주는 힘은 금리 인하, 그리고 대선 리스크, 양당의 리스크가 좀 제한 금리 인하라는 기조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이날은 테마에서 최근에 이런 테마 순환 내에서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제 배터리 화재 테마라던가 혹은 재건이나 신규 상장 쪽에 테마가 좀 관심을 받을 것 같다라는 뉴스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여지없이 신규 상장 쪽에서 이런 종목들 강세였고요. 배터리 포비아 쪽에서도 이렘이나 이닉스, 한빛레이저, 엔시스 등이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이제 화재 관련한 사이버 트럭 조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같이 연결이 좀 됐고요. 재건과 대북, 트럼프 관련해서 종목들이 일부 있었죠. 모나용평이나 제일일렉트릭 등의 종목이 급등 흐름 나타냈고요. 해리스 진영에서는 마리화나 관련 종목으로 우리바이오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테마는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폈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 사이에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이벤트가 되겠죠.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스톤 미팅 연설을 시연했는데 2년 전에는 이 자리에서 물가와 전쟁을 선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침체도 받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시연했는데 2년 전 그때 그 자리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첫 화두부터 통화정책 전환할 때가 됐다. 기대 인플레 고정에 성공했다. 노동시장의 추가적 냉각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인간 비둘기 역할을 제대로 해준 느낌입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CME 패드워치상 9월의 인하 확률은 100%로 올라갔고요. 50bp, 그러니까 B컷 인하 확률도 빠르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닉 티밀하우스 연준의 입으로 여겨지는 기자는 점진적, 체계적, 합리적 이런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침묵으로서 결국에는 B컷을 암시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내러티브를 한 번 더 강화시켜주는 이벤트가 됐고요. 결국 국채금리 떨어지고 달러 하락하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금 가격도 또다시 상승세를 나타났습니다. 통화정책에 더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다소 큰 폭으로 2.6% 빠졌고요. 이러한 영향 속에 뉴욕장은 모두 다 1% 이상 올라섰습니다. 종목으로 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경기도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함께 자극해줬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강했고요. 전기차도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한동안 흔들림에 대한 반발 매수 유입됐습니다.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모두 다 강한 급등을 시현했죠.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미실현 손실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지역은행 종목들도 올라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는 섹터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강화되면서 신고가 종목이 증가했고요. 이번 주는 AI 내러티브의 변곡이 되겠죠. 바로 엔비디아 실적, 우리 기준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젠슨 왕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찌됐건 금리 인하 티켓을 쥐어준 파월 덕분에 뉴욕장은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5% 상승세였죠. 앞서 보여드린 대로 국채금리는 하락했고요. 유가는 파월의 피벗에 반색하면서 2% 이상 뛰었습니다. 소비가 금리를 낮출 경우 소비가 계속 잘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거겠죠. 그 밖에 정치적 이슈로 본다면 케네디의 대선 선거운동 중단 공식 발표하고 트럼프 지지를 밝히기도 했었죠. 종목으로 봅니다. 엔비디아, 에버코어 등에서 목표가를 또다시 올렸습니다. 컴퓨팅 변혁 관련한 최고의 종목이다라는 글로벌 IB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어느덧 130달러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에버코어 측에서는 150달러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인페이즈도 태양광의 대형 종목으로서 6.5% 이날 급등이 있었네요. 금리 인하가 당연히 태양광의 장기 프로젝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심어줄 것이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올린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리스노믹스 이야기가 꽤 나오다 보니까 친환경 종목들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네요. 자, 홈디포도 강했습니다. 주택 건설이 주간 상승률로는 1위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타이틀이 붙자마자 건설 쪽에서 회복세를 나타냈고요. 신규 주택 판매가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쪽에 힘을 실어줬네요. 홈디포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국내랑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최근의 미국 건설주인데 잠시 후 저희 건설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 전할 겁니다. 자, 시장은 지금 갭을 메우고 저항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왕, 그의 한마디가 AI에 대한 의심을 지워줄 수 있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주도 섹터의 등장과 지수 저항을 다 뚫고 올라가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네요. 일단 시장의 예상은 EPS, 매출, 영업이익 이 정도 수준입니다. 주요 이제 IB에서는 거의 다 긍정의 시각을 많이 내고 있어요. 강력 매수 의견이나 매수 의견이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엔비디아라 쓰고 엔비디아로 읽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라 쓰고 AI로 읽기 때문에 AI 시대에 굉장히 큰 변곡이 되겠죠. 웨드부시에서는 수년 만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그런데 여기저기 빅테크 업체들 상황을 보니까 수요 증가해서 좋게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긍정적인 시각, 시티은행도 이번 실적에서 경영진의 블랙엘 우려 좀 줄게 안심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옵션 분석업체 측에서는 실적 발표 다음날 엔비디아는 10%가량 변동이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네요. 자, 그럼 긍정의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이런 변동이 생길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 이들이 말하는 신고가를 같이 누려볼 수 있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만 언제든 AI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같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둬보죠. 자, 엔비디아 얘기하니까요. 또다시 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25일 반도체 컨퍼런스가 있을 텐데 여기서 새 냉각 방식을 엔비디아가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업계 추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4분기에 나오게 될 차세대 AI 칩부터는 기존에 쓰던 공랭식이 아니라 수랭식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올 연초부터 계속 짚어왔었던 내용이었죠.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 많은 칩을 필요로 하는 이 서버 산업은 발열 잡기가 결국에는 압도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냉각 방식을 본다면 현재 주류가 이 공랭식 냉각인데 공랭식보다 전력
효율이 28%나 좋은 수랭식으로 시장은 관심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액침 냉각 등이 같이 파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액침 냉각 혹은 액상 관련한 냉각 종목들로는 GST, KN솔 많이 얘기하고요. 요즘은 한 발 더 나간다면 정유주를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정유주는 이것으로 인한 매출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이 정도 종목으로 압축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연결이 될지 여부 체크해 보시죠. 자, 뉴욕장은 금리 인하 내러티브를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진영, 엔비디아 모멘텀 속에 힘을 내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 강세, 리비안 루시드의 9%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메타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죠. 고급형 헤드셋 개발 중단 관련한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요 밑에가 바로 홈디포와 이제 DR 호튼, 레나 같은 주택 건설 관련한 종목들인데 한 달 상승률로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세를 기록하네요. 올랐던 쪽 보신다면 엔비디아, 테슬라,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ETF들 강했고요. 우라늄 쪽에서는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슈 속에 우라늄 종목들 상승세. 금리 인하와 소비로 봤을 때는 태양광, 전기차, 건설주택, 구리화학, 광고, 여행, 레저, 의류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내러티브 속에서 그럼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가? 8월 22일 저희가 방송을 했던 부분이죠. 바이오, 신재생, 2차 전지, 테크나 건설, 로봇, 우주 등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신재생은 프로젝트 자금,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 낮춰서 장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 조달을 쉽게 한다라는 맥락이 이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진영이나 해리스 진영이나 모두 다 건설에 대한 니즈를 키우고 있죠. 그도 그럴 게 정권이 바뀌면 일단 경기를 좀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수적으로 인프라 투자해서 이런 고용 창출하고 경기 부흥하는 모습을 좀 이끌어갈 욕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양당의 수혜 섹터 하며 건설주도 거론이 돼서 국내에 대한 건설 섹터도 HDC, 현대산업개발 중심으로 강한데요. 잠시 후에 혜은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 해줄 겁니다. 자, 결국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을 앞두고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기조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대선이 상당히 주목받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 2차 TV토론회 있고요. 증권사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SK에서는 지지율이 한 방향이 아니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혜 섹터로 플레이하는 것은 매력이 저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증권 아니고 대신증권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증권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시작된다라며 해리스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내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가 해리스로 본다면 친환경, 태양광, 전기차, 풍력, 신규주택 쪽에서는 건설, 테크 쪽에서는 반도체 등 내다볼 수 있고요. 트럼프 진영으로 본다면 에너지는 화석연료, 규제 완화에서는 금융, 제약, 건설이 들어갑니다. 양당의 건설이 좀 자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해 볼 만할지 궁금해지네요. 연결고리입니다. 반도체 뉴스로는 키옥시아 도쿄거래소에 상장 신청한다라는 소식이요. 소프트뱅크 이후 최대 규모로 아마 시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시장이 기대하는데요. 키옥시아 관련한 낸드 종목으로 봐야겠죠. 샘CNS, 네오셈, 테크윙 등 일단 연결해 두고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은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의 급등에 다시 한번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일단 종목들 넣어놔봤고요. 현대차, 기아는 하이브리드에 사활을 거는 느낌입니다.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와서 하이브리드 챙겨봤네요.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유세에 등장했죠. 트럼프가 미국 다시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케네디 측에 있던 지지하던 이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힘이 실릴까요? 트럼프로 본다면 대북과 코인 재건 관련한 테마 체크해 두시죠. 증권가에서는 환율이 내려간다면 대한항공 주목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항공도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움직임 속에서 조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27,000원 하나증권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야금야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갈 수 있을지. 대한항공이 회복한다면 제주항공 등의 LCC 역시 함께 따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리며 긍정의 시각을 줬음에도 살짝
살짝 불안한 요소 하나가 등장했죠. 중동 불안입니다. 이스라엘 선제 타격에 헤즈볼라가 로켓을 수백 발 보냈다라는 소식,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이슈가 부각이 됐던 주말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뉴욕타임스 측에서 최악의 움직임이었으나 양측 모두 다 갈등 완화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그래서일지 이스라엘 증시나 비트코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언제든 격화될 가능성 일부는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중동 불안에 대해서도 잠시 후 짚어보죠.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이벤트가 덜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묵직한 이벤트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수요일에 있죠. 여기서 주주환원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9월에 있을 밸류업 지수 모멘텀과 연결될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등이 수요일 날 실적을 나옵니다. 결국 목요일 새벽에 우린 그걸 알게 될 텐데요.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회사 분할 이슈로 거래 정지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7월 PCE, 그리고 일요일 9월 1일에는 우리 한국의 8월 수출입 통계 등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주간도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오늘 두 섹터 잡아주실 겁니다. 살펴주시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건설 섹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건설주들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걸 테마성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진짜 모멘텀으로 바닥에서 추세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에 초점이 쏠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7월에 건설업종 전체가 7%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주요 기업들을 정리한 것입니다만 6월 대비 7월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반증을 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의 7월 상승률이 참 놀라웠는데요. 여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차차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버무려져서 이렇게 주가 상승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좀 7월 상승률이 부진했던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이 있을 텐데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실적을 막상 열어봤더니 원가율 개선이 타사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7월의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는 저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건설 섹터의 주요 종목들의 최근 주가 추이를 들여다봐도 지금 시장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바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 52주 신고가를 최근에도 연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주가의 흐름이 금요일 상승률과 최근 한 달의 상승률로 반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새에 30% 가까운 오름폭을 보여줬던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앞서서 저희 투자뉴스 7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라는 점에 방점이 좀 찍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 역시도 최근 한 달 새에 14%의 주가 상승폭,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3.1%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5거래일, 최근 5거래일, 최근 한 달 금요일 상승률 모두 시장 대비 아웃퍼폼 플러스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폭을 쌓아나가고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두 종목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설 섹터의 주요 종목 내에서 증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약간씩 엇갈리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바닥을 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코멘트가 현대차 증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테마는 지나가고 모멘텀이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역시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기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파월 의장까지도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2년 이래 금리 인하기의
최대 수혜 섹터로는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유틸리티 종목들, 부동산 종목들과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섹터별 연동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금리 인하기에는 역시 부동산 종목들이 강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성향을 보여줬다는 것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겠죠. 금리 인하기에 도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거래량의 부동산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겠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금리가 내리게 되면 코픽스 금리도 함께 내리게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픽스 금리가 8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이 거래량과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론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서울은 22주 연속, 수도권도 14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1%나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래량도 당연히 동반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거래량 자체는 호황기라고 할 수 있는 2022년보다는 아직까지는 평균치 미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모멘텀의 시그널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는 거죠. 분양과 착공 역시도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평균치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착공 물량이 이렇게 끝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분양이 늘게 되고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청약에 대한 니즈가 함께 커지게 되고요. 최근에도 레미안 원펜타스를 두고 굉장히 또 로또 청약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청약 심리가 올라가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동산의 나라에서 추가적으로 건설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또 하나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목을 부동산의 나라라고 지으면서 주식의 나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도 있었는데요. 88 주택대책의 주요 내용 들여다보면 결국은 신규 택지를 확보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고요. 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으로 정비사업 절차라던가 규제를 간소화하고 무엇보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리츠 자금을 확보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펀드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나온다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대책들은 과거에 건설사들이 많이 쌓아왔던 부채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죠. 무엇보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상승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택사업 비중이 굉장히 타사 대비 높기 때문인데요. 주택사업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에 최근에 건설주 중에서도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업황 개선세가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주라던가 분양이라던가 이러한 실적이 업황 대비 좀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실적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88 주택대책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통상 택지 개발까지 10년이 걸린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결국에 업종 전체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증권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핵심의 또 핵심을 더 들여다보게 되면 원가율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증권사들은 옥석 가리기의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수혜를 보는 것보다 바닥을 탈출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야기가 KB증권에서 나와 있는데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주택 업황이 둔화를 했습니다. 시장 흐름도 물론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건설 원가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저희가 순살자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로 또 아파트를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철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좀 부족하게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결국 시장 포인트가 원가율 개선에 맞춰져 있고 이러한 관점은 IBK 투자증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수혜일까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누가 더 빠르게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을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주요 건설사들 중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택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반등세를 나타낸 기업은 총 3개였습니다.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대우건설 이렇게 3기업이었으니까요. 이 기업들의 앞으로의 실적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이 중에 주택 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까지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뜻밖의 호재는 철광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좀 밀려나가면서 수출로 덤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 기업들에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가격 인하 압박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건설 원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대표 건설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선호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KB증권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최선호주로 그리고 삼성, ENA, GS건설 순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 바닥 빠져나오는가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KB증권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익 증가율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HDC 현대산업개발, 삼성 ENA, 차선호주로 GS건설, 대우건설 역시 말을 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역시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요. 업황 전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을 하나하나 선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익 증가율 그리고 원가 절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건설의 반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켜볼 만한 밸류체인이 뭐가 있을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설 착공의 초기에 들어가고 있는 시멘트, 레미콘, 이영철근, 거푸집 이러한 부분들이 위에 상위 6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감재 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건설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6가지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종목들 이름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서 건설의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날 때 함께 중소형주로서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번엔 헤드라인 돋보기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로봇도 역시 금리 인하의 힘을 받아서 주가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무섭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거래량도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죠. 27일 그러니까 내일 세계 최초 개발한 동력과 힘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협동 로봇 공개 행사가 일정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특히 최근 들어서 상승을 꾸준히 만들어냈는데 어떠한 결과를 또 주가로 반영을 해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뉴로메카는 유럽에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이미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손을 뻗쳐나가고 있는 뉴로메카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로봇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내러티브의 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고 거기에 영향받는 섹터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전략에서 녹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웅성웅성 웅이 삼촌 오시는 날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하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갭 메꾸기 현상 발생했고요.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주간 전략 듣겠습니다.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와 관련된 방향을 시장 참여자들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에 따른 멘트에서 톤이 딱 시장에서 원했던 톤 정도로 나와줬어요. 네. 딱 적당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상승으로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의 현상을 보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제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였던 현금 30% 정도를 바로 주식으로 강하게 사야 될지 그게 시장에 대한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황 안에서는 9월 25bp 금리 인하는 확정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노동과 관련된 지표의 강도에 따라서 50bp 인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시장이 8월 5일 주간의 반응, 그다음에 그 이후의 반응 같은 경우가 나타날 때의 핵심은 매크로 지표의 변화였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노동,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지표들이 처음에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신호를 나타냈다가 이후 이제 나오는 지표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둔화는 염두에 두고 시장에서 좀 조심했죠. 잭슨홀 미팅 발표 전까지는 조심했는데 네. 연준 의장의 발언은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 2%대 타겟으로 순항하고 있다, 순항했다라는 표현을 해주면서 경기에 대한 둔화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한번 보겠다라는 뉘앙스였다 보니까 시장은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시장 색깔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환의 변화는 강달러 추이에서 약달러로 변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면에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강세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계속 유출되던 신흥국 시장에서 이제 자금에 대한 유입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데 핵심은 성장률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볼 때도 성장률에 따라서 환율이라든지 그런 비용단의 부분은 부수적인 네. 것처럼 GDP 성장률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보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밸런스 조절에 대한 대응 시장에 대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지지난주보다 훨씬 나은 장이 펼쳐진다. 한 줄 정리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나은 장이 펼쳐져야 되고요. 외국인 주체가 시장에 대한 현물 순매수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현금 30% 있는 거를 급하게 쓰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나머지 70%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반기에 강했던 쪽을 그대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한다라고 하기보다 시장 색깔의 변화 같은 경우가 핵심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영향을 줬던 매크로 관련한 내용 혹은 BOJ나 그 파월 의장의 이벤트는 좀 무난하게 긍정적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변곡을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시각은 갖되 시장의 색깔 변화에 따라서 보고 대응하며 현금 소진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색깔은 지난주에 보여준 것은 금리 인하 내러티브에 반응하는 섹터들이 미국이나 국내나 강했고 온기 확산 종목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이제 기정사실화 과정이라면 저희가 어떤 섹터에 베팅을 해야 될지 후보 섹터는 많죠. 네네. 신재생, 건설, 로봇 네. 어디에 더 무게 두시는지 각각 전략 좀 주세요. 우리가 건설이나 건자재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건설주는 바라봐야 될 게 전체 총 매출에서 주택 쪽의 매출 비중입니다.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가 주택 매출 비중이 76%, 그다음에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53% 정도가 돼요. 그런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장위동이라든지 이제 기타 강북 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미리 수주를 따냈었고 이게 2021년에서 2023년에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던 시기, 그다음에 많이 들어가던 시기에 수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 같은 경우가 실적에는 유리한데 그게 최악으로 치달았다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나온 이 주가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실적 회복 정도를 지금은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는 건설주가 맞는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는 종목을 추격해서는 안 되고요. 가격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GS건설과 연결된 기업들,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과 연결된 기업들 중에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못 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자이 S&D라든지 이런 기업, 좀 작은 기업이기는 한데 그런 기업들을 옆에 이제 두고 두 기업, 세 개 기업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추이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하면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는 가까운 시기를 보면 풍력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이 태양광인데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할 때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환율이라든지 금리로 인해서 좀 나아지는 기업들은 순이익다는 눈으로 보일 때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실적의 핵심은 매출 볼륨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풍력이 상대적으로 태양광보다 유리한 이유는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게 기정사실화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중에 풍력 정도까지 함께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 내에서는 일단은 풍력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신 거고요. 건설 섹터 내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 좋기는 한데 조정 시 새롭게 가격을 좀 잡아보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종목 내에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은 어떨까요? 요즘에 로봇 뉴스가 속속 나와요. 네. 저희는 매일 뉴스를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보고 있다 그죠? 보면 네. 빈도수가 많아지는 분야가 있거든요. 결국 이러다가 시세적으로 뭔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모멘텀을 받을 만한 일정이 생기거나 보통은 그랬어요. 로봇은 어떨까요?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국내 외로 이제는 존재를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보핏이죠. 네, 보핏 그 부분이 있고, 해외는 애플의 탁상용 로봇 같은 경우가 언제 출시를 할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추정키로는 이제 아이폰의 새로운 시리즈 출시를 하면서 이제 탁상용 로봇도 함께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현대차 그룹의 웨어러블 로봇이죠. 이건 2019년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2019년에도 이제는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미뤄졌었어요. 그런데 올해 최근에 기사가 된 부분이 웨어러블 로봇의 상용화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점을 밝혔고, 그 부분은 현대로템과 함께 준비를 했다 보니 현대로템은 다른 방산주와는 다르게 주가 흐름이 또 긍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되면서 로봇주들이 강했었는데 이제 그 투자보다는 직접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로봇주는 관심에 두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핵심주들이죠. 핵심은 협동로봇 쪽은 감속기, 그다음에 삼성그룹 쪽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기업들 인탑스 이런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애플 쪽 같은 경우는 로봇주를 찾기보다 직접적으로 애플을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수혜 섹터로 여겨지는 각 분야에 대한 전략 챙겼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파월이 금리 인하 기대를 쏘아 올리면서 시장에 긍정의 분위기를 실어줬다면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관련한 좀 약간의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 쪽은 무난했고요. 이제 시장은 이게 변수가 아니라 약간 상수로 받아들여서 큰 변동은 아직은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저희 신경 쓸까요? 우리가 외부 변수, 특히 전쟁과 관련된 변수는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지금 정황입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쪽에서 지금 국지전까지 확대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전면전까지 확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유가 반응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유가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유가 비용이 커졌을 때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뭔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연결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다 보니까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픽을 고스란히 받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사님의 픽은 대한항공입니다. 환율 하락 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며 앞서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목표가 27,000원으로 이제 소개를 했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공감하시나 봐요. 네, 실적 회복 핵심은 국제선 여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플랫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면 화물 쪽에서 실적이 올라오는지를 봐야 하는데 최근에 해운 운임 같은 경우가 떨어졌다 보니까 우리 화물과 관련된 부분의 실적도 플랫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보자 했던 매출 볼륨의 증대는 중립이에요. 중립인 상황 안에서 주가는 큰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유가가 여기에서 만약에 현재 중동 리스크로 상승을 해서 뭐 관련된 항공주 같은 경우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저가 항공보다는 지금은 대형 항공이 유리하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일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21,800원 수준이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좀 타이트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너무 짧은데요? 네. 손절가는 2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네. 올릴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때 또 이제 이거는 바이 앤 홀드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23,000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대한항공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혹시나 이제 장중이나 뭐 네. 장마감 때도 저녁이든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출연하시지 않는 날에도 이제 하단으로라도 네. 꼭 의견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월금 함께 해주시는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나눠봤고요. 저희 반도체와 2차 전지도 밤사이, 그러니까 주말 사이 미국장에서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죠. 네네. 약간 2차 전지 심리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에 그래도 여전히 무게를 두셨었는데 네. 반도체에 대한 의견 짧게라도 정리해 주세요. 네, 반도체도 가격 상승 때는 추격을 좀 참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톤이 추정치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좀 확인하고 가는 그 플레이를 말씀드리고 2차 전지 또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급한 부분보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비례에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에 강하게 갖고 오기에는 아직 수요에 대한 부재가 존재를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공격적 배팅보다는 조금씩 짧은 호흡으로 대응할 것 외에는 지나친 공격성은 배제해보자 이렇게 할게요.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컨콜 얘기 다 나오고 나서 금요일에 또 이사님 모셔서 전략 나눌 거니까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